자,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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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삼덕여왕공사입니다. 자, 오늘은 크리스가 없고요. 내일 새벽에 미션 임파서블 뭐 7시 반 건가? 조조로 예매했다고 일찍 잔다 그래서 오늘 녹음에 빠졌습니다. 무슨 7시 반에 야, 이거 존중해줘야지. 도련님인데. 자,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 셋이 오늘 모였고요. 오늘 뭐 녹음할 거는 김 박사가 보통은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최근에 들판에하고 저하고 핫스팟이라는 드라마를 추천을 했죠. 그렇죠. 한번 꼭 보시라. 근데 김 박사가 1편을 보고 꽂혔어요. 아우 재밌죠 진짜. 네. 아직 엔딩까지 못 봤지. 예, 아직 다 안 봤어요. 그러고 있는 동안에 또 들판에하고 저하고 굉장히 특이한 일본 드라마를 한 편 봐가지고 요것도 김 박사가 좋아할 것 같아서 추천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김 박사가 요건 또 길지 않아가지고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6부작짜리인데 김 박사가 좋아하는 분위기여가지고 신비롭죠. 네, 그래서 김 박사한테 추천을 했더니 김 박사가 또 완주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셋이 최근에 본 게 이거니까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오늘 모였고요. 오늘 얘기할 드라마는 일본 드라마고요. 6부작짜리고요. 4월 달에 시작해서 5월 11일 날 일본 와우 TV에서 종영이 됐고요. 요거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뭐 따로 알려드릴 수는 없고 알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거를 얘기하고 싶은 이유는 근래 봤던 그 일본 드라마 중에 굉장히 독특한 편에 속해서 우리도 뭐 일본 드라마 한 30년 연차 되잖아? 그렇죠. 꽤 많이 봤던 편에 속하는데 아마 통틀어서 가장 독특하고 진짜 이런 류의 드라마를 처음 본 것 같아요. 분위기가 묘하고 비단 뭐 일본만 국한된 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드라마 관련된 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독특했다. 특히 일본 드라마가 비슷한 소재가 있어도 이런 톤의 드라마는 없었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미스테리물인데 요거 풀어가는 구조가 굉장히 독특하고, 그다음에 촬영이면 촬영, 그다음에 연출, 심지어는 뭐 음악까지 아주 독특하게 매치가 잘 되죠. 전반적으로. 그렇죠. 편집도 그렇고. 이것도 한 편 보고 나면 다 봐야 돼. 그런 게 있죠. 네, 그리고 뭐 내용은 내용대로 또 독특했고 그걸 풀어가는 스타일도 그렇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그 주연 배우의 연기도 아주 기분 나쁘고. 근데 표정이 진짜 자, 그렇고요. 이 오늘 소개할 드라마의 제목은 재앙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재앙. 네, 일본어로는 사이. 한자 제자를 제자가, 예. 일본 말로 발음을 하면 사이니까 제목은 사이, 재앙이 되겠고요. 1시간짜리로 해서 6부작. 딱 좋아한 것 같아요. 딱 적당한. 그리고 이거는 물론 큰 줄기가 하나 있지만 한 편 한 편 약간 연작 형식으로 돼 있어서 가볍게 보기도 되게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거는 1회부터 6회까지 각각 다른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그 주인공 역할을 맡은 카가와 테루유키라는 배우가 매 회마다 다른 인물로 등장을 해서 사건이 벌어지는 스토리인데 5회까지 보고 나서는 6회에서 이거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것인가가 좀 기대 반 걱정 반 했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와일드하게 마감을 해버려가지고 이게 이렇게 끝나는 건지 다음 시즌이 있는 건지 시즌 있을 수밖에 없죠. 보통 열린 결말이 아니지 이게. 그렇죠. 이거 완전히 뭐 하다 중단된 느낌이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7편 나와야 될 것 같아 바로. 인기 없어서 마치 중간에 그냥 중단시켜버린 것 같은 느낌으로. 근데 뭐 일본 매체나 일본 쪽 여러 사이트들을 보니까 호평일색이에요. 호평일색. 반응 좋던데요 보니까. 자기네들도 뭐 처음 보는 스타일인 것 같으니까 아마 호평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뭐 그렇다고 뭐 악평이 없는 건 아닌데 악평은 이제 그거지. 개연성. 그다음에 나도 가끔 하는 말인데 CCTV. 그거 있으면 되는데 왜 일이 이렇게 될 때까지 아무도 못 잡냐.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말. 너무 많이 열어놨다. 뭐 이런 식이고, 호평하는 사람들은 비슷해요. 그 분위기. 이건 내용이랑 상관없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너무 좋고 주인공의 연기가 너무 압권이었다. 근데 우리 카가와 테리우키 아저씨가 한 3년 정도 자숙을 하다가 이번에 다시 컴백한 작품이기도 하고, 자숙했던 이유는 요즘 일본에서 아주 여러 연예인들이 많이 이런 일 때문에 매장이 돼서 생명이 끝나고 있긴 한데, 이 양반은 운이 좋은 건지 이런 일이 터지기 몇 년 전에 이제 성추문이 있던 거라서. 혹시 지기현이랑 비슷한 케이스인가요?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지기현이는 공개가 안 된 거고, 이 사람은 유추해 볼 수는 있잖아. 그렇지. 아무튼 뭐 긴자의 클럽에서 종업원한테 살짝 몹쓸 짓을 했다가 그게 이제 터져가지고 뭐 법적인 처리는 안 당한 것 같은데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일본 연예계의 특징이지. 몇 년 좀 자숙했다가 다시 컴백을 하면서 이 드라마의 주연을 맡아서 연기를 했습니다. 카가와 테루키라는 배우를 찾아보면은 일단 이 양반이 엄청난 엘리트여서 도쿄대 사회심리학과인가 이쪽 수석 졸업했죠. 머리가 엄청 그렇다고 좋은 것 같아요. 하더라고요. 머리도 좋고 일단 집안 자체가 일본에서 엄청 유명한 그 가부키 집안 직계 혈통이고, 근데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혈통을 이어서 뭐 이렇게 그 배경으로 연예계 들어온 사람은 아니고, 그 가문에서는 좀 절연인 상태로 뭐 이렇게 했다가 뭐 지금은 괜찮아졌대. 뭐 아무튼 그런 상태고, 뭐 연기야 뭐 한자와 나오키에서 이미 끝내줬죠 완전히. 연기 잘하는 걸로. 유레루에서 혹시 형으로 나왔던 그 배우가 맞는 거예요? 뭐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봉준호 단편 영화인가 뭐 어디도 나오고. 이제 열쇠 도둑의 방법이라고. 하여튼 뭐 예, 옛날에 뭐그 영화도 되게 재밌었는데. 드라마고 영화고 틀면 나왔으니까. 뭐 코믹, 정극, 뭐 호러, 뭐 모든 장르 다 하는 양반이고. 그러면서 이번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미스테리한 진짜 정체가 너무 역할을 했습니다. 너무 궁금해 정체가. 그 보고 나니까 정체가 뭘까? 그러니까 단순 살인마인가? 아니면 어떤 초월적인 재앙이란 제목에 맞는 재앙 그 자체인가? 뭐 아리까리하죠. 요거는 뭐 스포를 할 수밖에 없죠. 승복합니까? 이거를 얘기하려면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이게 어쨌든 프로그램 소개 자체에도 충분히 다 짐작할 수 있게 써 있어서 맞아. 한 편 한 편 그 사람들의 얘기가 그냥 따라가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누가 범인이냐, 뭐 누가 그러니까 매회 사람이 죽는데 이 죽는 거 자체의 의미는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왜 죽고 어떻게 죽었고 그게 이런 게 중요한 게 중요한 아니고. 영화가 네. 아니라서 그러니까 사연이 궁금하지. 죽는 건 죽는 건데 너무 뜬금없이 항상 그 장면을 보여주잖아요. 진짜 갑자기 우리가 지금 몰랐던 진짜 재앙이 닥치는 것처럼 진짜 제목같이 그렇게 연출을 하니까 그런 뉘앙스의 대사를 주인공이 항상 하지. 갑자기 재앙이나 운명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우연이란 없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기 직전에 뜸을 엄청 들이죠. 뜸들이죠. 항상 마가 딱 끼는데 그 마 끼는 장면이 아주 압권이지. 아무 대사 없이 아무 소리도 없이 눈빛과 표정으로 한 30초 이상 맞아요. 꽤 길게. 꽤 길게 굉장히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길게 그 중간에 마가 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헤드폰을 끼고 보면은 그게 더 체감이 돼. 그러니까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게 아니고 뒤에 뭐 경적 소리 이런 건 다 들려? 아니야. 그러니까 완전히 차단된 소리는 아닌데 어떤 소리가 깔려 있는데 그 소리가 굉장히 무거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뭐 스피커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틀어놓으면 그냥 소리가 안 나나 보다 하는데 헤드폰이나 이런 걸로 좀 듣고 있으면 그 장면에서 좀 뭐랄까 무거운 느낌이 확 나지. 이렇게. 뭔가 공간음이 나는 것 같은데 귀를 막고 있는 느낌으로. 앰비언트가 있긴 있는데 아무 소리가 아닌 게 아닌 앰비언트가 깔려 있어. 무거운 소리가 깔려 있어. 그러니까 이게 맥거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매회 그런 식의 연출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의도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마가 낀다는 게 굉장히 독특한 연출 중에 하나인 걸로. 그리고 이게 아까 개연성 얘기하면서 CCTV 이런 얘기 잠깐 하셨잖아요. 그 뭐 단점으로 뭐 지적받는. 근데 이게 보면은
한 건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 웬만한 사람들은 살인이라는 것 자체라고 생각하지 않는 죽음들이라서 그렇지. 보통은 자살 아니면 사고사. 그렇게 뭐 보이니까 이렇게. 뭐 CCTV를 굳이 이렇게 뭐 확인하지 않는 게 아닐까 뭐 그렇게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개연성 부분은 그러니까 이 드라마 독특한 게 직접적인 장면은 나오지 않고 결과만 나와서 그 주인공의 그 정체 자체를 모르니까 얘가 한 건지 그냥 얘가 곁에 있었다는 이유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그러니까 헷갈리게 만들어놨어요. 그다음 자기가 어떤 특정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남기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본인은 또 흔적을 남기려고 하지 않고. 사진 찍는 장면이 2번이 나오는데 음. 2번 다 자연스럽게 내가 사진 찍어줄게요 하면서 이런 식으로 연출을 그렇지. 하더라고. 자, 이 드라마에서 등장인물은 크게 한 4-5명 정도? 계속 나오는 사람. 레귤러로 그렇지. 볼 수 있는 레귤러라고 볼 수 있는 등장인물은 뭐 카가와 테루유키가 한 역은 이름도 또 따로 없어. 매회 이름이 바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식 채널에는 그냥 그 남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고 그다음에 나카무라 안이라는 여배우가 연기한 형사 예. 있고 그 형사의 직계 상사가 있고 그다음에 같이 조수처럼 따라다니는 남자 부하 직원 같은 젊은 형사가 하나 있고 일단 요게 다예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매회 스페셜로 나오는 배우들이 이렇게 하는 형식이고 1편부터 6편까지 굉장히 잔잔하게 진행이 되고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캐릭터가 나오면 그 캐릭터가 어떤 내적인 고민이나 갈등 같은 게 있을 때 갑자기 그 주변인으로 나타납니다. 이 그 남자라는 캐릭터가 어느새 있죠 보면. 어느새 옆에 있어요. 그 주변에. 그래서 접근을 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멘토 역할도 하고 뭐 상담도 하고 친구같이 굴었다가 직장 동료같이 이렇게 했다가 뭐 이렇게 가다가 후반에 갑자기 뜬금없이 누군가 하나 죽어요. 그리고 그냥 그 회가 끝나버립니다. 요게 한 3회차 정도 가면은 이제 형사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보통은 이제 자살이나 사고사 같은 걸로 마무리가 지는 것 같이 끝나는데 요 여 형사가 의문을 품기 시작하지. 의문을 품기 시작하죠. 이거는 연쇄살인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시체들이 다 머리카락이 잘려 있어. 머리카락이 다들 교묘하게 눈에 잘 띄지 않을 네. 정도로 이렇게 딱 잘려져 있죠. 얼핏 보면 모르죠. 감시관들이 봐도 모르는데 유독 요 여 형사가 예. 이상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티 안 나게 어딘가 조금 머리카락이 좀 잘려 있는 연출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이거 연쇄살인 같다. 이러면서 상사한테 얘기하면 깨지죠. 너 망상인 것 같다. 와 이러노 하면서. 그렇죠. 이건 누가 봐도 사고인데 증거도 없고 타살 증거가 없는데. 근데 모든 회차에 희생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그렇게 머리카락이 좀 잘려 있습니다. 좀 어필하면 되지 않나? 사진 찍어가지고 이거 보세요 이러면서. 그렇게 많이 안 잘려 있어요. 좀 살짝 잘려 있어요. 근데 되게 짜증날 만큼. 그러잖아. 그래서 그 이발사가 잘못 자를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모든 희생자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잖아. 난 처음에 여자만 죽는 줄 알았어. 아니야 또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튼 뭐 굉장히 독특하지. 상황 이렇게 설정해 놓은 게. 그래서 이제 후반부로 가면은 점점 조여오긴 하는데 점점 그 여형사 쪽으로 접근하는 듯한 연출을 하고 그 여형사의 주변 인물 중에 한 명이 또 사망을 하게 되면서 그 사람은 사망하는 이유가 약간 진실에 가까워져서 그런가? 그런 느낌 아니었어요? 종반부의 그 사건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더라고. 그 양반의 죽음이 진짜 자살인지 타살인지 가장 아리까리한 연출인 것 같아가지고. 약간 어떤 특정 힘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못 헤어나는 느낌이 좀 주긴 주던데. 그러니까 이게 그 여자 주인공의 사건 일지를 그 상관이 오히려 더 자기가 적극적으로 쫓고 있었던 거잖아. 그렇지. 뒤에서 도와주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오히려 여자는 몰랐는데 이 상관은 알았던 것 같잖아. 그 남자의 정체에 대해서 많이 접근을 했었죠. 많이 접근했었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다음 편 마지막 편으로 넘어갔는데 우리가 5회차까지 보고 나서 마지막 회차를 앞두고 나서 마지막 회차에 따라서 녹음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거나 나는 이거는 좀 얘기해도 되겠다. 예.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이게 뭐 지금 볼 수 있는 방법은 P2P 정도에 올라왔습니다. 일본 드라마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사이트 같은 데서 이게 뭐 OTT에 뭐 등록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보고자 하면은 볼 수 있는 드라마여서 저희가 좀 소개를 하고 있고요. 김 박사가 는 오히려 굉장히 우리보다 남다르게 좀 봤을 것 같아가지고 네, 되게 재밌게 봤어요. 저 아까 말한 것처럼 연작인 점도 있고, 뭐 그리고 이게 뭐 원래 일본 드라마 대부분 뭐 11편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 딱 6편밖에 없어서 넷플릭스의 영향이 아닐까요? 그런 것도 있겠죠. 뭐 시간도 괜찮고 해서 봤는데 이톤 같은 것도 되게 막 좀 드라이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약간 어둡고 사악한 느낌보다는 드라이하면서도 뭔가 되게 조여오는 긴장감을 주는 드라마라서 되게 좋게 봤습니다. 아니, 뭐, 바바님이 그 김 박사님을 꼬시기 위해서 이건 일본판 롱레그스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롱레그스에 비해서는 좀 밝죠. 이게 발단이 저 양반도 일반인은 아니야. 뭐 한 편씩 에피소드 하나씩 뭐 얘기하면서 예. 조금 더 이렇게 보충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매 편수는 김 박사가 얘기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 줄거리 요약이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뭐 자세하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세세하게 그냥. 할 필요는 없고 대략. 예, 그냥 그 채널에서 소개되는 짧은 그냥 요약 정도로 해서 첫 번째로 1화부터 말씀드리면은 2019년에 치바에서 바닷가의 식당에서 일하던 미치코라는 여자가 물에서 바다에 빠진 채 발견이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전에 저는 되게 이상했던 게 이상하게 한 어부 아저씨하고 대화하는 걸 되게 오래 보여주더라고요.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거에 비해서. 근데 거기서는 사실 그 아저씨가 되게 별로 중요하게 안 보였었거든요. 카가와 테루키니 몰랐어요. 나. 몰랐어요. 어.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2년이 지난 2021년 카나가와에 사는 이 유리라는 여자애가 있는데 가족 관계가 되게 희박하다고 일본에서 표현을 하나 봐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서로 되게 무관심해서 고민하고 있고 부모님도 다 이혼을 했고 뭐 이래서 되게 고독하게 살고 있는데 남자친구랑도 뭔가가 자꾸 삐끗거려요. 그리고 가정의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학원에 갈 돈도 없고 막 진로 선택도 고민하고 있다가 이 수학학원에 한 선생님이 되게 친절하게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이 남자한테 마음을 열어가는 유리지만 이윽고 무서운 재앙이 찾아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자살한 것처럼 추락해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제가 통틀어서 가장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여고생이 그런 비극을. 나카지마 세나라는 배우라는데 아세요 혹시? 예, 난 몰라. 저는 얼굴이 좀 익숙해서 혹시나 하고 찾아봤는데 제가 엄청 좋아했던 포카리스웨트 일본 광고가 있어요. 일본판 광고. 그 모델이었습니다. 엄청 좋아했더니면 옛날 광고란 얘기야. 21년. 거기서 되게 좀 특이한 포카리스웨트 광고였거든요.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되게 특이해요. 기법이. 그러니까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이 캐릭터의 죽음을 묘사한 그 씬이 이 드라마의 전체적인 전체를 보여줬죠. 상징성을 갖고 있는 씬 같아. 음. 어떻게 보면 되게 뭐라 그래야 돼? 그 죽음을 갖다가 안타깝지. 진짜. 안타깝고 차갑고 그거 되게 뜬금없죠. 뜬금없고. 이게 왜냐면은 얘가 되게 고민이 많았지만 죽기 직전에 보여주는 장면이 이 선생님이 차 태워주는 거잖아. 집에 데려다 주면서 되게 좋은 얘기 많이 해주고 그렇지. 얘도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 힘을 얻어서 그렇지. 희망을 얻었지. 유리창을 내리고 이렇게 바람을 쐰단 말이에요. 그다음 다음날 아침으로 갑자기 넘어가서 딱 죽어 있는 그래서 나 그거 그 장면이 좀 생각났어. 유전에서 그 여동생의 차 타고 머리 가다가 날아가는. 이게 그 사건이랑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건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끝났거든. 저도 그랬거든요. 혹시나 걔가 이제 창문을 내리고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하면서 바람을 하는 장면인데 저러다가 갑자기 애가 재앙이랑 같이 있으니까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1화를 보면서 그 사람이
그 자체가 무슨 재앙이나 이런 건지 잘 그 느끼지 못하고 끝났어. 1화는 좀 이거 뭐야 이러고 끝났다고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정확하게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모르고 끝났어. 그 사람이 주인공인 건 아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재앙을 이렇게 자기가 몰고 다닌다는 거를 의도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이 있는 곳에 뭐 그냥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자꾸 그런 일이 생겨서 이 사람이 되게 괴롭게 사나 보다 나도 이런 뭐 거 그런 나도 그런 그렇게 줄 알았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 형사가 1화 마지막에는 나오잖아요. 일단. 그래서 이제 딱 그 머리 잘려져 있는 걸 발견하면서 아마 끝날 텐데 그거 보고 또 그게 아닌가 이러면서 1화는 좀 헷갈리면서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화가 끝나고 좀 황당하게 끝나가지고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해서 당연히 2부를 보게 됩니다. 2화는 2022년 후쿠오카입니다. 여기 운송회사에서 정비사로 일하는 쿠라모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친구가 마스다 류에이라고 누군가 했더니 고하토 주인공했던 예. 그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 그거 이전에 마스다 유사쿠라고 배우 있잖아. 아버지? 그 유명한 한국계 배우의 아들이죠. 아들이. 저는 고하토 되게 재밌게 봤었어가지고 얘가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했고요. 근데 뭐 이 친구는 좀 과거에 어떤 일로 죄책감을 갖고 살고 있어요. 이 운송회사에서 원래는 운전사였는데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서 사람을 죽게 한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아내한테도 버림받고 그리고 이제 뭐 감옥도 갔다 오고. 감옥도 갔다 오고 그래서 장모님을 가끔 만나서 이제 자신이 이제 술도 끊고 갱생했으니까 이제 아내한테 잘 말해달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과거에 잘못했던 거를 이제 극복하고 술도 열심히 참아가면서 이 사람 역시 또 좀 희망차게 그렇죠. 딱 살려고 살아보자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 또 그 남자가 나타납니다. 동료로서. 나는 2화에서 이 사람 다시 등장할 때 굉장히 소름이 돋았어. 아 이게 이렇게 가는 얘기구나. 전혀 다른 직업과 얘가 이렇게 계속 변신을 하면서 나타나는구나. 지역을 떠돌면서. 그리고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사람인가 아니면 뭔가 초자연적인 존재일까. 이게 변신을 한 거냐 아니면은 정말 뭐 일종의 신 같은 게 이렇게 모습을 바꿔가면서 나타나는 이게 헐리우드 영화였으면 이거 악마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루시퍼적인 느낌 있잖아. 그리고 2화부터 약간 예상을 깬 게 벌써 나오기 시작하는데 죽는 게 이 마스다 류에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뜬금없이 죽음이 그렇죠.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 뜬금없는 죽음을 물론 나중에 하지만 이 쿠라모토의 아내가 하천에서 발견이 된 거죠. 그리고 쿠라모토는 그것 때문에 다시 그토록 참아왔던 술을 엄청 마시게 되고 그게 취한 채로 걸어가다가 마치 그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한 장면처럼 트럭에 부딪혀서 죽게 됩니다. 난 여기 2편에서 그 남자가 등장해서 그 2편의 주인공이랑 만나잖아요. 대화하는데 2편의 주인공은 계속 이제 술을 참잖아. 술을 마시고 싶어 하는데 근데 얘가 약간 술을 권하더라고. 그렇지. 꼬시더라고. 그 앞에서 엄청 맛있게 먹잖아. 그걸 보면서 이 새끼 악마네. 악마다. 아니에요. 2편에서 나도 그럴 줄 알았거든요. 얘가 이제 꼬시려고 그러는구나 했는데 갑자기 커피를 시키더라고요. 그래. 그리고 커피를 시키지. 예. 그러니까 얘를 약간 꼬실 것처럼 하던 건 공원에서 만난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도 그랬지. 예. 그 남자는 뭔가 유혹을 할 줄 알았더니 안 그래서 또 되게 저는 신선했었거든요. 맞아. 잘 보면 이 남자가 걔를 뭐 술 먹게 유도하거나 이런 그러진 분위기는 않았는가? 없어요. 예, 없어요. 굉장히 건전한 멘토 행세를 한다니까 매회. 근데 이제 술을 되게 하는 이유가 이제 다른 거에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나오지. 그러니까 유혹은 끊임없이 받고 있더라고. 뭐 옆 테이블에 누가 맥주 마시는 거 보면 막 동요되고. 그렇지. 거기다가 그 옆에 동료 있던 여자도 꼬시잖아. 사실상. 약간 호감을 갖고. 호감 가지고 막 자기한테 여러 가지 유혹이 막 따르잖아요. 근데 그 참아내 가지고 이제 예전 장모님을 만나 가지고 나 다른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재결합을 원하는 건데.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약간 이제 희망을 갖는 순간 재결합을 원하는 대상이 죽어버린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 무너진 거지. 부인을 되게 사랑했었.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난 거기서 신기했던 게 그 부인은
그 남자를 안 만났잖아. 나오지도 않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오지도 아니, 않았어. 나왔죠. 나왔나? 멀리서 얘가 회사 앞에서 이 남자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계속 못 보니까 한번 찾아갔는데 그걸 멀리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슬쩍 보긴 봤죠. 왔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그 장모님이 내 딸이 자살할 리가 없다. 걔가 회사 앞에도 찾아왔었다고 하더라. 그랬었잖아. 아, 카가와 테루키한테 사진을 보여줬다. 자기 와이프 사진을. 그 남자가 와이프를 본 적이 없다? 네. 나는 또 주인공이 본 적이 없다는 줄 알았지. 그 남자가. 며칠 전에 다 같이 보고 네. 오늘 얘기하자고 해놓고 며칠 전에 본 거 자체가 기억이 안 나는 재앙이 벌어지고 있네. 형이요? 다. 아니, 이거는 제가 실수한 거예요. 제가 잘못 알아들은 디테일 거예요. 다 봤다니까 형이. 재앙이야 재앙. 그 재앙 남자를 본 적은 그 사람이 직접 만난 적은 없었죠. 와이프를. 그 2편의 주인공이었던 마스다 류에이. 얘도 많이 봤던 배우라서 아까 그 재밌게 봤던 영화 그 주인공이었고 얘가 탐정은 바에 있다. 그 1, 2, 3편이 있는데 그 다 여기 출연했었고요. 그다음에 얘가 켄시로에게 안부를 이란 제목의 드라마 주인공이에요. 켄시로? 켄시로에게 안부를. 그래서 되게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찾아보니까 대충 내용이 어릴 때 꼬마가 자기 엄마가 야쿠자한테 뺏긴 거예요. 자기 엄마를. 그래가지고 얘가 북두신권을 보고 암살권을 익혀가지고 내 저 야쿠자한테 커서 복수할 거다. 그래서 사람이 점열 있잖아요 하는 걸 그걸 혼자서 독학을 엄청 한 거야. 근데 그렇게 독학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안마사가 된 거예요. 안마사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 만화가 원작이 있어. 그 안마사가 돼가지고 이제 안마로서 달인이 돼버린 거야. 점열을 다 찍을 줄 아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드라마를 하는데 각본이 바카리즈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드라마 나오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드라마가 없어? 아직 안 나왔어요 이거. 이제 하고 있는데 만화책이 그런 내용이야. 봐야겠고. 이것도 나오면 봐야 되겠어. 자 이렇게 해서 2화가 슬프게 끝났죠. 다 슬프게 끝나요 형님. 솔직히 2화는 사실 그 남자의 활약도 별로 없어. 아이씨. 三德有限公司 어디까지 얘기한 거야? 2화의 그 남자는 별 활약이 없었죠. 없었다. 그냥 정말 세상 좋은 사람으로만 나오고. 그 마스다 류에이는 여기서 근데 되게 답답해서 막 좀 짜증 났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 어쩔 수 없지. 근데 그 술에 유혹받는 거를 너무 짜증나게 찍었어. 그 유혹받는 모습들을 되게 길게 잡잖아요. 걔가 그 술을 이겨내려고 밤마다 사이클 타잖아요. 바람 불고 막 이러는데 타는 거 보고 또 얘들 또 사이클 타다가 죽는다. 그러니까 되게 어떤 이제 죽음이 일어날 건 알고 있으니까 도대체 누가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그게 막 계속 이제 상상하게 되니까. 크리스가 이거 보라 그러면은 2화에서 끕니다. 술을 참지 못하고 2화에서 중단. 그냥 마셔 이 새끼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독특한 드라마라는 게 일반적인 드라마였으면 이 사람 그 와이프 죽기도 전에 한번 분명히 마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걸 끝까지 안 마시더라고. 그래서 보통 드라마가 아니다. 저는 2화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편이 끝났고요. 3화로 넘어가는데 2023년 이시카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2년 단위로 뭐가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자 여기서는 쇼핑몰에서 청소원으로 일하는 이올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인생에 뭐 별다른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같은 쇼핑몰의 이발소에서 일하는 미나가와라는 남자를 알게 돼서 되게 친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나가와라는 남자 또한 또 남한테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는데 아마 과거에 폭력 전과가 있는 것 같죠. 예. 그렇게 살다가 이제 고독한 이오리한테 자신과 비슷한 그런 점이 있다고 느끼고 이제 점점 좀 친해지려고 하는데 또 그 사람들 앞에 그 남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둡고 사악한. 그래서 이오리라는 사람은 원래 이 미나가와라는 이발사하고 같이 식물원 가기로 했었는데 거기서 기다렸는데 이 미나가와가 그 남자랑 그렇죠.
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빨리 갔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마셔서 잠드는 바람에 이 여자를 기다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막 찾아갔었는데 이 쇼핑몰 에스컬레이터에서 죽어 있는 이효리라는 여자를 발견하게 된다. 뭐 이런 거죠. 이것도 참 독특한 상태로 죽어 있죠. 야, 이런 연출한 거 처음 봤어요. 그거 좋죠. 에스컬레이터 계속 올라가면서. 발만 계속 걸려가지고 음. 발이 마치 발버둥 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잖아. 그러니까 좀 허무해. 회 엔딩이. 그러면서 그거를 시체나 누가 죽을 때 나오는 그 독특한 사운드가 있잖아. 그 음악. 애들 같지? 소리가? 애들이 우는 소리를 녹음한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날카로운 음악. 날카롭지 않아요, 소리가? 그러니까 여자 아이가 여러 음을 계속 반복해서 낸 거를 섞은 것 같은 음악이 나와. 이게 음악도 아니고 그냥 BGM 같이 깔리지 쭉 깔리지. 그때 좀 이렇게 가슴이 좀 아픈. 저는 3화도 좀 슬펐어요. 이 여자 약간 좀 불쌍해서. 3화도 참. 그러니까 이 드라마가 조금 그런 느낌이 있어. 조금 먹먹해지고 그러면서 좀 소름 끼치고 이 새끼 뭐야 진짜. 아니 나 죽음이 너무 뜬금없으니까 진짜 진짜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나도 갑자기 죽겠구나 막 이런 생각도 막 들고 이러니까 좀 그렇더라고. 3화 보면서도. 여기도 여영사가 나타났나? 3화에 나타났었나? 나타났죠. 그랬나? 2화에는 안 나왔었고 3화에는 나타났죠. 나왔었던 것 같아요. 죽은 거 그럼 확인하고. 그게 지역이 막 여러 군데잖아. 일본이 넓으니까. 예. 그러면 어떤 지역은 너무 머니까 이 여형사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지. 그런 일이 일어난 거를. 예, 그렇죠.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복합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였나? 아니 그 여자가 자살이라든지 뭐 사고사가 있으면 연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수사하던 사람들한테 갑자기 무슨 뭐 팩스라든지 뭐 이렇게 자료를 좀 받아보고 조사를 했다. 그게 와. 그래서 공통점을 좀 이렇게 메모를 해놓고 뭐 어느 지역의 경찰서 분이 찾아오셨다 그러면 이제 이 경찰을 만나가지고 서로 얘기하고 그러잖아. 3화는 안 나왔었나? 1화 나오고 4화에 나왔었나 그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전국 경찰서에 머리카락이 이렇게 잘려 있으면 자기한테 연락을 좀 달라 뭐 이랬었던 거죠. 아니 또 3화는 또 남녀간에 서로 이렇게 연민을 갖고 있는 아픔이 있는 남녀간에 좀 애정이 싹 트는 것 같이 이렇게 또 가다가 또 또 이 남녀가 모두 약간 어떤 좀 결손된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마냥 또 서로 비슷하니까 연민을 느껴가지고 그렇죠. 또 웃긴 게 3화에서 여자가 이끼를 좋아하잖아요. 식물원 가서 이끼 보고 막 이러는데 4화에서 보면 그 남자가 이끼 채집한다. 맞다. 이끼 채집한다. 아무튼 묘해. 진짜. 자 이렇게 해서 3화가 또 슬프게 끝났고요. 그래서 4화는 2023년 미야기입니다. 2023년 미야기현인데 잠깐 쉬고 나머지 얘기 하는 걸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三德有限公司 자 잠깐 쉬고 왔고요. 오 마이 갓. 야 이거 씨. 이거 내가 팟빵이었으면 그냥 넣었는데 유튜브에서 지워야겠다. 자 아까 3부까지 하고 이제 4부 할 차례인데 잠깐 뭘 까먹었죠. 예, 놓쳤던 게 몇 개 있어가지고. 놓쳤던 게 몇 개 있어가지고 그거 잠깐 보충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2부에서 보면 그 남자 가와 테루유키가 장어덮밥을 엄청 좋아해. 그렇죠. 예. 막 엄청 개걸스럽게 엄청 맛있게 먹거든요. 아니 이제 그 전에 2부에서는 자동차 정비소 같은 데서 일하잖아. 그렇죠. 운송에서. 근데 1부 끝날 때는 운전을 하는 걸로 끝났다고? 그렇지. 가와 테루유키. 2부가 시작되면 자동차 관련 업종에서 종사를 하고 있고 장어덮밥을 엄청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로 나왔다가 3편에서는 술집에서 안주 뭐 시키고 싶은 거 다 시키라고 하니까 뭐 가격 신경 쓰지 말고 하니까 일본에서 장어가 비싸잖아. 그렇지. 장어도 시키고 드세요 막 그러니까 저는 장어는 못 먹습니다. 딱 그렇게 얘기하지.
거기다가 다리를 절잖아요. 그런데 3편 마지막 끝나기 직전에 다리를 절면서 쓰레기 봉지를 들고 가다가 어느 순간 카이저 소재처럼 그 장면은 똑같다고 봐야지. 다리를 안 절더라고. 그러니까 이 행동의 의미는 철저하게 사건이 벌어지고 그 벌어졌을 때 자기 자신을 지우는 거지. 모든 행동, 패턴, 습관, 버릇 뭐 다 지우려고 일부러. 그렇죠.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와서 신분을 바꾸고 철저하게 다른 사람으로 다시 활동을 하는 그거를 좀 암시하는 것 같아.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사는 것도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대단한 게 1편에서 수학 강사를 할 때는 학생들이 거의 가장 능력을 인정하는 강사로 나오잖아요. 제일 인기 많은 강사처럼 인기도 나오죠. 많고 되게 쉽게 가르치고. 실력 좋은. 그리고 그럼 기본적인 그 능력 자체는 굉장히 뛰어난 그렇죠. 인물인 거지. 그리고 또 2편에서 운송회사 드라이버 중에서도 베스트라고. 베스트라고 그러고 또 3편에서는 그 이발사도 나오는데 굉장히 잘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소심하지만 우리 이발사들 중에서는 또 가장 실력이 좋다고 실력이 좋다.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3편의 그 여자 주인공이 이끼를 수집하잖아요. 이끼 모으고 하는데 좀 있으면 4편을 설명하겠지만 4편에서는 그 남자가 이끼를 수집합니다. 뭐 이상한 디테일이 있어. 네. 생각해 보니까. 자, 그래서 이어서 4편 예. 4화 얘기를 드리자면은 그 미야기현 2023년입니다. 여기에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온천 여관의 이제 경영을 바로 잡으려고 막 분투하는 기시 후미야라는 남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시손느라는 그 일본의 또 코미디언 그룹이 있나 봐요. 거기에 뭐 지로라고 하는 사람이고 뭐이 사람도 유명한 드라마에 뭐 조연으로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또 한편 이 기시의 동생 토시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현지의 유력자인 사쿠라이를 끌어들여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새로운 사업은 이 아버지의 온천하고 뭐 경쟁까지는 아니고 그냥 되게 선의의 라이벌 같았던 또 큰 그런 온천이 있었는데 이거를 자기가 가져다가 뭐 슈퍼 목욕탕 뭐 이런 거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 두 형제에게는 기시의 전처 아카네를 둘러싸고 또 뿌리 깊은 악연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동생이 형수랑 조금 놀아난 거죠. 이제 바람난 거죠. 네, 그런데 이 형은 또 그걸 알아서 부인하고는 이혼을 한 것 같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면서 점점 두 형제 사이는 멀어져 가고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두 명의 곁에 이 그 남자가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어떤 주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나오죠. 근데 여기서 그 술을 공급하는 곳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예. 근데 그 남자가 이 기시한테 대마초를 어디서 또 구해다가 줘요. 그죠. 대마초 공급책이죠. 공급책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 기시라는 사람이 이렇게 되게 많은 고민 속에서 살지만 이 헤어졌던 부인이 문자를 한번 보내죠. 뭐, 예, 약간 잘 지내고 있냐. 뭐 자니 뭐 이런 것처럼 와가지고 여기서 약간 또 뭐 좀 잘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동생도 이제 자기가 이 현지에 이 유력자라는 사람한테 속을 뻔한 거를 알고 약간 거칠지만 형한테 그것도 조심하라고 약간 또 주의를 경고를 해주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형제가 되게 사이가 안 좋으면서도 또 이 동생도 또 형을 그런 식으로 걱정하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계속 못되게 말하지만. 그래서 이 형도 뭔가 좀 새로운 삶을 살려고 대마초 이제 오늘까지만 받고 더 이상 안 받겠다고 하고 일반 담배를 이 그 남자와 같이 피게 되는데 다음날 아침 이 온천의 여관에서 또 익사한 채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 형사한테 이제 머리가 이렇게 잘렸을 때 연락 달라는 걸 받고 그 여형사가 와서 또 어떤 일이 있었나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형제가 아마 그 형은 아버지가 무정자증이라고 해서 그 정자 기증을 받아서 태어난 거고 둘째는 기적적으로 다시 임신이 돼가지고. 이 임신이 돼서 태어난 그런 동생이다. 뭐 이런 또 디테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형이랑 동생이랑 아버지는 같지만 아니죠. 어머니는 같은데. 어머니만 같은 거였나? 그렇죠. 정자를 기증받아 낳은 아이니까 형은. 그래서 약간 그런 알력 다툼이 있는데 동생은 또 형을 생각하는데 형이 밤마다 그 현실의 괴로움을 잊으려고 대마초를 하잖아요.
동생도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형한테 그거 네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이 하지 마라. 네 그러다 골로 간다. 이런 식으로 충고를 하죠. 예. 여기서는 공통점이 뭔가 있을까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아. 오늘 원고 정리하다 보니까 야이씨. 아 맞다. 아 이거 안 봤구나. 이거를 왜 건너뛰었지 내가? 아 이거 봤습니다. 아 그 밥에 무슨 한 소리 할 것 같은데 아저 대맞췄는데 저 기분 좋아. 이럴 것 같은데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게 좀 이상했어. 그래. 대마하면 좋지. 근데 대마하면 한각에 시달리나? 어지럽거나? 환각은 없어. 아 잠깐만 이러면 내가 한 거 같이 되잖아. 해본 적 있는 것처럼. 환각은 없대. 없대? 어. 중독도 없대. 아 중독이 없어요. 대만은 쉽게 얘기하면은 그 송과체를 열어주는 거지. 그냥 그래서 그 감각 기관을 다 이렇게 열어주는 거야. 좋았어? 릴렉스하게. 야, 밥방 아니라고. 아 위험하지. 사편은 약간 내가 안 봤기 때문에 잘 설명해 줘야 돼. 예. 사화는 약간 일본 좀 영화 같은 스토리이긴 했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 야쿠자도 나오고. 그러니까 형이 그 약간 망해가는 료칸을 자기가 다시 이제 경영을 해가지고 잘 경영해서 아버지가 빚을 많이 물려준 거야. 그래서 그 경영을 잘해서 다시 료칸을 좀 부흥시키겠다. 그러면서 잡지사에 연락해가지고 잡지사에 그 료칸 소개하는 뭐 이런 인터뷰도 하고 사진도 찍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동생은 이 지역 야쿠자, 그러니까 온천 개발하는 업자들하고 편을 먹고 동생 나름으로는 이제 그 료칸을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야쿠자들은 그 료칸을 그냥 먹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인수하려는 다른 료칸이 있는데 거기가 아마 빚이 좀 있죠. 예, 그런 게 있죠. 근데 그것까지 같이 넘겨서 야쿠자한테 시달리게 만들어서 결국엔 형의 료칸까지 다 먹으려고. 근데 동생이 이제 그거를 알고 이제 무서운 아저씨한테 한마디 하고 이제 그걸 포기하죠. 그리고 뭐 마지막에 뭐 동생이 의심을 받기도 하지만 이제 동생은 아니다. 뭐 자기는 알리바이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그러면서 됩니다. 남자 주인공이 헤어졌던 전 부인한테 문자를 하나 받으면서 약간 재결합을 하겠다는 약간 희망을 보여. 그러면서 여기서 나 말하는 그 남자가 항상 그 료칸 주인한테 대마초를 공급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카가와 테루키의 직업은 뭐야? 그 주류상이 료칸에 술을 대줄 거 아니에요. 아. 와서 술을 대주는 업자 그 인부 중에 한 명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술을 대주러 올 때 밤에 살짝 불러. 그래서 대마초를 준다. 대마초를 주면 자기가 돈을 주고. 그러면서 자기 그 여관 주인은 이제 밤에 이제 혼자 자기 방에 앉아갖고 대마초를 즐기는데 그 아내 문자도 받고 동생의 충고도 있으니까 이제 새 사람으로 태어나라고 가와 테루키한테 얘기를 해. 대마초를 받으면서 이게 마지막이다. 나 이제 근데 그날 죽었다. 나 이제 안 할 거야. 이러니까 그 둘이 앉아갖고 얘기를 해. 왜 이제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앞으로 행복한 미래를 막 얘기를 하지.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하는데 카가 테루키가 갑자기 담배를 하는데 쓱 줘. 그러니까 여관 주인이 에이 여기서 이거 하면 안 돼. 보이는 정원이 있는 데서 하면 안 돼 하니까 아니요 이거 일반 담배예요 하면서 줘. 그런데 그 다음날 죽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카가 테루키가 하는 행동을 보여주는 그 첫 번째 화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근데 뭐 실제로 그게 그 담배라고 속인 게 대마초였어서 뭐 떨어져서 죽었나 보다라고 이제 형사들은 생각을 하는데 뭐 실제 그런지는 뭐 또 모르죠. 그건 또 아무래도. 모르죠. 그리고 이게 약간 이 형수를 두고 이 형제간의 이런 얘기 왠지 일본 드라마든 소설이든 영화든 일본틱한 내용이죠. 딱 내용이죠. 맞아. 형은 좀 약간 바보같이 좀 우직하고 형수는 짜 여우 같은데 시동생을 끌어들여가지고 여기 한번 만져봐 막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한번 만져봐니까 되게 이상한데 만져보라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잖아요. 지금. 손을 만지지. 그냥 손을 만졌는데 같은 말을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나 왜 이래 더러운 거야. 더럽게 느껴지는. 그래서 요것도 이제 결국에는 열심히 일하려던 형은 또 죽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화가 끝나고 나는 뭐 사화를 안 봤지만 그러니까 사화 안 보고 오화 본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가 아니 이제 이렇게 끌고 왔으면 육부작인데 이제 수습을 해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지. 그래서 당연히 5화 6화는 5화쯤에 클라이막스가 나오고 6화는 수습을 해야 6화를 마지막에 대단원을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드라마 기승전결이 있는 드라마라는 형식이 맞으니까 이제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5화를 봤습니다. 봤더니 뭐 역시 사건이 벌어지기만 하고 이 5화는 다시 카나가와예요. 2024년이고 그리고 여기 바다에서 가까운 주택지가 있는데 이 차고에서 어떤 불운한 사고로 집주인인 남성이 사망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거냐면은 차를 이렇게 정비하려고 하다가 자동차 바퀴를 드는 차체를 드는 그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재키 제키. 자키라고 그러지. 자키인데 그 저기 이제 유압 실린더처럼 이렇게 올리는 거지. 차체를 그거 해놓고 하다가 그게 떨어져서 그 차에 깔리죠. 깔려서 죽은 그런 사람이 있었고 이 아내로부터 뭐 이제 아내는 대만 뭐 출장을 갔었다고 하는데 이제 이야기를 듣다가 이 아내가 남편이 죽었는데 너무 안 슬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단순한 사고인가 하고 이제 의심을 품게 되고 이제 후배 형사하고 함께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후배 형사는 일본의 아이돌 그룹 출신이라는데 연기 되게 못합니다. 제일 미스캐스팅. 네, 맞아요. 또 한편 이 여자 형사의 아까 이제 상관이라고 하는 이 남자 형사는 뭐 혼자 여기저기 뭐 수사하러 다니는데 알고 봤더니 이 그 남자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을 이 여형사한테는 그게 뭐 연쇄살인이겠냐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거를 모르게 응원해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혼자서 그거를 좀 쫓고 있었던 거예요. 뭐 응원인지 뭐 지가 가로채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말하잖아요. 자기도 그 왜 그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뭐라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남이 물어보니까 응원해주고 싶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러는데 이 경찰서에 뭐 청소도 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게 그 남자인 거예요. 또 이제 본진으로. 그래서 등장을 경찰서로 한 거죠. 쳐들어왔지. 예. 그런데 이 남자 형사가 그 선배 그 형사가 뭔가 약간 이상한 느낌을 가지게 된 거죠. 이 그 남자에 대해서. 그래서 쓱 가서 뭐 이거저거 말도 시키고 하다가 자신이 죽게 됩니다. 샤워실에서 갑자기 자살한 것처럼 보이죠. 당직실에서 목을 메고 죽은 것처럼 나오게 되고 이 5화에 근데 중간중간에 수사하는 내용이 잠깐씩은 나와요. 이 남자에 대해서. 그런데 아직까지 실체를 못 잡고 있고 그리고 아까 그 차고에서 죽은 남자는 알고 봤더니 이 부인하고 부인의 내연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내연남이 죽였었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랑은 상관없는 사고였었던 거고 실제로 그 남자를 만나서 죽게 된 거는 이 선배 형사가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5편에서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이 연쇄살인범이 갑자기 주인공과 관련된 사람한테 나타나서 죽는 거 되게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5편은 이제 그게 갑자기 되면서 얘가 여기까지 이제 쳐들어왔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약간 개인적으로는 조금 마음에는 안 들었었던 그러니까 해였습니다. 그거를 내 뒤를 캐는 걸 알고 있어서 온 걸까? 와 봤더니 그런 거였나? 그것도 사실은 알 수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너무 갑자기 여기 나타난 게 좀 너무 우연 같잖아요. 그래서 이건 너무 심한 우연이다 생각하게 됐는데 이제 이 5화의 마지막 부분하고 6화에 가면 아 그러면은 지금 바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찾아온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간도 큰 거지. 제가 볼 때 5화가 제가 제일 생뚱맞게 좀 느낀 에피소드였던 게 일단 죽음이 2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죽음이 나오고 나중에 이제 끝날 때쯤 되면 또 두 번째 죽음이 나오는데 생각해 보니까
2편에서도 죽음이 2개가 나와요. 처가 죽고 그 편의 주인공도 죽고. 그다음에 5편도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5편에서 보면 그 수사하는 내용도 살짝 나오지만 그 여자 주인공 형사의 상사의 가정사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엄청 젊을 때 열심히 수사를 했더니 부인도 아이도 나를 다 떠나고 없더라. 그럼 자기 애랑 같이 캐치볼 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아이랑 캐치볼 하다가 야 다음에 또 같이 하자. 너가 엄마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만나는 남자 있는 것 같은데 이러니까 약간 뭐 멋쩍게 웃으면서 잘 지내라 하면서 다음에 다시 또 캐치볼 하자 하면서 약간 자기 딴에 약간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져주다가 갑자기 그 사람이 또 죽어버리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자살할 이유가 있었다고 외부에서는 또 볼 수 있게 그렇게 약간 좀 여지를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자살을 한 건지 아니면 자살을 당한 건지 아주 좀 근데 죽은 모습을 보면 자살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긴 하죠. 애매한 그렇죠. 높이에서 목을 매서 그렇게 죽어서 발견된 경우에 이거 자살이냐 아니냐 뭐 말 많지 않나? 그렇죠. 누가 강제로 당기지 않으면 자기가 풀려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각오가 아니면은 사실 그 방법으로 죽기는 쉽지는 않죠. 그렇죠. 그 정도 높이에서 자살을 하는 거는 그 정도 각오면은 사실 숨을 참아서 죽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숨은 아무리 참아도 결국 본능적으로 쉴 수밖에 없으니까 목을 그렇게 조르는 거죠. 뭐. 그리고 뭐 결국에는 그 동료의 죽음 앞에서 이제 그 여형사가 그럴 리 없다 이제 뭐 하면서 이제 그 수첩을 5화 마지막에 딱 보면서 우리 상사가 그 사건이 있었던 현장 이런 데서 퇴직자들을 이제 쫓고 있었구나. 쫓고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되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퇴직자들을 여 형사가 그 찾아다니기 이전 시작하지. 에피소드에 나왔던 그 관련된 장소에 업장에다 다 전화를 하면서 체크를 하는 거지. 예. 돌아다니면서 가까우면 가보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겹치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려는 거잖아. 예. 근데 뭐 알고 봤더니 사진이랑 뭐 나왔는데 사진에도 없고 데이터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인 걸 알게 됐고요. 이름도 다 다르고. 이름도 다 다르고. 그게 이제 한국이면은 걸렸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뭐 퇴사를 하면 데이터를 지운다. 뭐 이런 규칙이 있어서 그런 건지 잘 자료가 안 나와요. 예. 이게 일본 애들이 이상해. 좀 이상해. 뭐 신원 관리를 좀 이상하게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스타일의 영화를 보면은 한국이면은 되게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CCTV 얘기하는 게 우리는 깔려 있어도 너무 많이 깔려 있고 이거 CCTV에 안 나오면은 블랙박스로 뒤지면 나오잖아. 그렇지. 이거 엄청 무서운 거거든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면은 조금 덜 할 수도 있고 감흥이. 근데 그 정도는 감안을 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근데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드라마를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진짜 이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얘가 너무 미스터리한 존재잖아. 그래서 진짜 CCTV 안 찍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뭐 전반적으로는 만듦새가 좋고 좀 몰입도가 높은 편이어서 그런 거 잘 생각 안 하게 되는 면도 있지. 그 남자가 그만큼 또 능력이 대단한 걸 수도 있고 자신을 감추는. 뭐 철저하게 사각지대로만 다녔을 수도 있고. 네. 사진은 절대 같이 안 찍고. 그래서 최근 일본 추리 소설 보면은 현대를 배경으로 하면은 약간 그런 설명들이 가끔씩 나오는 게 있긴 하더라고요. 여기는 뭐 사각지대라서 안 찍혔다 이런. 그러고 보니까 아까 3회에서 그 남자가 이발사로 나왔잖아요. 머리를 자르잖아, 머리카락. 그래 잘 자르는 거 아니야? 아 그러네. 거기다가 그 사마에서 죽는 사람이 직업이 청소용 카트 끌고 다니면서 청소하는 사람 있잖아. 오하에 경찰서 청소부로 나오잖아. 그러네. 왜 그 사마에 그 주인공 것만 2개를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럼 이끼도 채취하고. 잘 썼네. 사마가 주인공이 마음에 들었는 건지. 사마가 재밌었나 보네 자기는. 아무튼 뭐 억지는 아니야. 묘하게 연결이 돼 있네. 그러니까 묘하게 뭔가 이렇게 장치 하나하나가 좀 연결이 돼 있어.
이 5화하고 이제 6화에는 각각의 얘기가 또 진행되면서 그렇게 이제 이 형사들이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여형사가 수집한 사건들의 퇴직자들이 항상 있었다. 그리고 이 6화에 이제 접어들면 이 여형사가 그래서 왜 1화 초반에 바닷가에서 죽은 그 여자의 남편을 만나는 것부터 해서 이 관련된 것들을 쫙 쫓는 게 조금씩 나오는 한편 이제 메인 줄거리가 진행이 되는데 저는 사실 6화에서는 수사하는 것만 보여줄 줄 알았거든요. 나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싶은 또 스토리가 벌어집니다. 주부인 미사에는 친구 료코에게 권유를 받아서 수영장에서 운동을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서 그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료코가 되게 멋있다고 막 그렇죠. 칭찬을 자자하게 하죠. 그 남자에 대해서. 자, 그리고 이 남편하고는 사이가 별로 안 좋은데 이 남편의 비밀을 또 우연히 알게 됩니다. 그 남편이랑 이게 잠자리가 없는 거지. 그래서 뭔가 여자 있나 보다 그리고 추적을 했더니 남편이 게이예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부가 아마 아들이 있었는데 죽은 것 같죠. 사고로 죽었어. 그 관계가 아들의 사고 때문에 관계가 그렇게 된 걸로. 예. 그럼 자기 아들 뻘 되는 새끼랑 하는 거야? 야. 근데 아들은 더 어릴 때 죽은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남편의 게이 클럽 출입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우연히 발견해서 이제 그걸 알게 되고, 자, 이 한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여형사와 후배 연기 못하는 남자 형사는 무관하다고 생각됐던 여러 명의 수상한 죽음 뒤에 한 남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거기를 이제 추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주소지까지 딱 알아내게 되죠. 예, 찾아갑니다. 거기 찾아갔는데 그냥 빈 땅이었어요. 집이 주택가에. 없어. 집이 있는데 3년 전에 철거한 곳이야. 자, 그리고 6화에서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수영장에 다니는 이 불쌍한 이 주부가 왠지 희생자가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런 누가 이번엔 희생자냐면은 이 수영장에서 되게 인기 있는 강사였는데 한 몇 주 전부터 뭐 개인 사정이 있는지 못 나오고 있는 강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지하의 보일러실에서 죽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다 사고사나 뭐 자살로 보이는 것들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목이 졸린 채로 발견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이제 뭐 빈 땅만 있고 이러니까 거의 포기 단계에 들어간 거죠. 이 여형사도 자기가 잘못 생각한 건가? 그러면서 이 여형사의 가족 얘기도 잠깐 보여주는데 아마 아빠가 약간 범죄 뭐 이런 쪽 좀 전문가 같더라고요. 아버지가. 그 책 펼쳐보는 게 아버지가 쓴 거 예, 맞나요? 아마 그럴 겁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서 모든 범죄나 죽음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쫓고 있던 건데 그 아버지가 지금 암에 걸려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듣죠. 내가 암에 걸렸다는 거에 대해서 무슨 행동, 안 좋은 행동을 해서 몸에 안 좋은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생겼다고 자꾸 이유를 찾으려고 한다. 사람들이. 너희 엄마도 그렇고. 농담처럼 하는데 그런 얘기도 있고 후배 형사도 그냥 그 머리가 잘려져 있던 거는 다 우연이고 결국에는 다 각각의 사건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 생각에는 이제 상상하는 각각의 죽음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다 보여주죠. 1편의 여학생은 진짜 그냥 자기가 자살해서 뛰어내린 거고 2편도 다리에서 뛰어내리고. 다리에서 자살한 거고 그 부인도 주인공의 부인도 3화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역동작을 해서 떨어져서 죽었다. 에스컬레이터가. 4화 같은 경우에는 동생이 독이 든 담배를 형한테 줘서 죽은 거다. 네. 그리고 이제 5화는 정말로 자기의 선배가 그런 가정 그런 그게 문제 때문에 괴로워서 자살을 한 거다. 이렇게 그냥 상상하는 모습들로 그 죽음들을 쫙 보여줍니다. 그리고 6화에서는 거의 포기 상태로 돌아가면서 이제 기름을 넣으러 가요. 주유소에. 근데 그 주유소에서 그 남자가 또 기름을 넣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 1년 정도 지났나? 한 몇 개월 또 후 하면서 홋카이도가 나오고 거기에 농장에서 일하고 있죠. 농장에서 또 그 남자는 일을 하고 농장에 일하는 사람한테 또 친절하게 대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거는 진짜 뭐 해석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드라마고 아직 본 사람이 많이 없어가지고 여기서는 아무데도 뭐 올라온 데가 없어서 그냥 우리 시선으로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 것뿐이고 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들판에보다 훨씬 말도 안 되는 해석이 나올 확률도 높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의미, 매 장면마다 의미 부여해가지고. 아 내가 그걸 안 찾아봤네. 그 각 지역마다 살인 사건이 그 사건이 났던 일본 지도를 한번 그려봤어야 되는데. 재밌었겠네요. 네, 그걸 안 해봤네. 별 모양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중간에 서 있어. 그리고 한 5, 6화부터는 그 지역이 다시 가나가와로 돌아가면서 이제 약간 시작과 끝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도 있은 것 같고. 지진. 아, 맞다. 그리고 1편 시작할 때 제일 첫 장면이 그 바닷가 식당에 새벽에 지진 때문에 그치, 이렇게 지진으로. 잔들이 막 흔들리는 걸 보여주면서 시작하고 6편에서 그 남자가 카페에서 우연히, 물론 우연을 가장 한 거겠지만 6편의 주인공인 그 주부와 차를 마시는 장면에서도 지진이 일어나죠. 그리고 지진이 잦아든 다음에 갑자기 또 표정이 무섭게 돌변하면서 재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 자연 재해 같이 뭐 그런 다가오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대사 자체는 이거지. 재난은 우연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의 축적이다.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미묘한 힘이 쌓이고 가시화될 때만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나 재앙으로 인식한다. 그러니까 이게 주제인데 이거를 대사를 친단 말이지. 이 대사를 칠 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마가 끼면서 압박이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쫙 온단 말이야. 표정도 엄청 진지해요. 그렇지. 무서울 정도로. 그렇지. 갑자기 얼굴이 바뀌지. 근데 그거 묘사가 제일 섬뜩했던 게 1화. 여자애한테 상담해 주다가 둘이. 아니 갑자기 대사가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NG 같이. 아무 말도 없는 거지. 여자애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뭐 결국은 이 대사가 주제인 것 같고. 난 어떻게 할 줄 알았어. 야 그거 했다가 3년 꿇었다가 나왔는데 그걸 또 하냐? 안 되겠네. 그리고 3편에서는 그 기차 건널목 앞에서 그 이발사 동료한테 또 딱 그게 네. 마가 끼는 장면이 있잖아요. 아마 그 대사 그대로는 아니었을 텐데 뭐 또 다른 비슷한 그때는 또 그 건널목을 앞에 두고 그 서 있는 사람들과 뭐 기차 뭐 이런 거 보여주면서 또 막 낄 때도 되게 또 압박감이 장난 아니었고. 그리고 6편의 그 중요한 장면 말씀해 주셔야죠. 벽에 걸려 있는 거. 그 형사들이 걔 주소를 알아내가지고 집을 찾아가는 장면에서 교차 편집으로 그 남자가 자기 집에서 책을 읽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벽에 걸려있는 그림 같은 게 있어. 근데 그림이 약간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딱 그 그림을 클로즈업 해주는데 머리카락이 나부 끼고 있어요. 동그랗게 머리카락을 동그랗게 장식해서. 머리카락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 짧은 머리들이. 한동훈 가발 같은. 근데 형님 뭐 괜찮겠네. 나 머리 자르려면 한참 기다려야지. 몇 달을 기다려야지. 오늘 자르고 오신 거예요? 하고? 형님 머리 껍데기를 벗길 수가 있어. 조심해야 돼. 그럼 그 벽에 걸려 있었던 그 정도 양이면은 지금 우리가 6화까지 본 사람들보다도 더 있을 수 있다는 정도인 거겠죠? 몇백 명 죽인 거죠. 그러니까 몇백 엄청 명. 많이 죽인 거고 나는 그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얘가 엄청 많이 죽였거나 김 박사가 내가 얘가 엄청 많이 죽였나 보다 했더니 김 박사가 그게 아니라 사건 현장 가서 머리카락만 수집한 걸 수도 있다. 죽은 사람들. 죽은 사람들 머리카락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직접 살인을 했느냐의 의미에서는 죽였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뭐 어떤 방법을 써서 죽게 만들고 뭐 말로 뭐 어떻게 뭐 했든 심리적으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편에 애가 정말로 자기가 뛰어내린 거라면 거기에 가서 그냥 머리만 잘라서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 곡성에서 황정민이 사진 찍는 거랑 똑같아. 사진 찍는 거랑 비슷한 내가 방금 거잖아.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 방금. 그리고 곡성도 어찌 보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찾아온 재앙에 대한 얘기잖아요. 곡성이. 그러니까 이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죽을 것 같은 캐릭터는 죽지 않아. 그러니까 좀 선량하고 뭔가 살짝 희망이 보이려 그러면 죽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독특한 설정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여영사가 이유를 계속 찾듯이 우리도 대부분 저렇게 선량한 사람이 왜 죽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이유를 묻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힘들이 축적돼서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그 남자의 정체가 정말 모호한 이유가 일련의 사건들이 그런 식으로 묘사가 돼 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인가 아닌가부터 생각을 하게 되지. 음. 뭐 아무튼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이게 곱씹어 보면 깨알같이 연결돼 있는 디테일이 많아가지고 그런 건 좀 일본 드라마들 특징이기도 한데 보통은 좀 짜치는 경우가 많거든. 아 이거는 괜찮아 이게. 아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른 느낌이야. 좀 소름 돋아. 아니 그러니까 일반인이 뭐 내가 진짜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일을 한다고 치면 완벽하게 그 어떤 직업에 동화될 수가 없잖아요 사실상. 그 수영장 가서도 수영 엄청 잘하잖아.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줌마도 잘하더라고요, 수영. 그 아줌마도. 그 손 들어가는 그 방향이 아주 프로던데. 각이 좋더라. 각이 좋았네요. 아니 근데 그 6편에서 가장 큰 패착은 뭐냐면 그 아줌마가 그 남자한테 반했다는 거지. 반하지. 아 근데 일단 걔가 나타나면 다 좋아해. 인간적인 매력이 있나 봐요. 뭐 남편한테 없는 모습을 봐서 그런 거는 내가 알겠어. 다정하고 젠틀하니까. 아니 그 여자가 그 앞에서 복선을 깔았어. 자기 남편이 요즘에 뭐 운동하는데 막 이런 소리 내는 게 너무 질색이를 하면서 자기 친구한테 막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자기 남편은 운동도 못하고 막 몸도 별로 안 좋은데 이런 소리를 내면서 운동하는데 수영장 가니까 남편이 운동한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 그렇지. 딴 데 쓰려고. 그렇지. 아 그리고 6화에서 약간 웃겼던 게 그 동창회에서 온 초청장을 받잖아요. 그 주인공 아주머니가 옷 입을 때 그래서 옷이 안 맞아서 수영하러 가게 되는 건데 또 이제 학생 때는 또 잘 나갔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 동창회를 보니 얘기를 들어보면은 연령대가 우리랑 별로 안 멀어요. 그렇죠. 거의 오히려 우리보다 어릴 수도 있는 것처럼 나오는데 나는 그게 되게 웃기거든요. 아무리 봐도 나보다 더 나이 많아 보이시는데. 그래서 아까 말한 그런 패착 이런 거랑 연결되면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드라마에서 제일 중요한 결론 두 가지가 안 났어. 범인이 누구냐? 동기는 뭐냐? 그렇죠. 이게 결론이 안 나고 끝났습니다. 어떻게 죽었냐도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왜 이게 진짜 왜 이러느냐? 그러니까 전혀 동기를 모르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그 정도로 직업을 완벽하게 바꿔치기 할 사람이면 사실 컴플렉스도 있을 이유도 없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만능이잖아. 맞는 캐릭터인데 사실 사람 죽이면서 굳이 뭐 그래 이렇게 인생 자기 라이프를 바꿔가면서 계속 죽이는 이유조차 모르잖아. 근데 그 이전에 얘가 죽였는지 아닌지도 잘 몰라. 그렇지. 6편의 강사도 목 졸려 죽었대지만 정말 얘가 목 졸려 죽었는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것도 모르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되게 보편적으로 그런 스토리로 보면 얘가 너무너무 천재적인데 사이코패스인 거예요. 그런데 재앙이라는 어떤 현상에 되게 심취하게 돼서 뭐 연쇄살인을 저지른다 이러면 되게 보편적인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이 드라마는 좀 그거랑은 톤이 되게 멀어 보여서 매력적이긴 하고. 난 임마 체면술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다니까. 큐어. 큐어 같은 느낌이에요. 큐어도 사실상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마지막에 그 여자 형사랑 주유소에서 만나서 기름 넣어주고 유리창 닦아주는데 여자 형사가 모르고 그냥 가잖아. 재앙이라는 거 자체를 그걸로 묘사하고 끝난 게 아닌가. 그다음 나는 재앙은 눈치챌 수 없고 다가오는 거를 평소에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재앙이라고 표현을 안 하니까. 그다음에 일본 문화 특징 주유소 가서 현금을 내잖아요. 그래가지고 영수증하고 잔돈을 그 여자 손에 쥐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터치 놔주지. 약간 느낌이 나. 그러니까 접촉을 했다. 약간 이런 뉘앙스를 주려는 건지. 만땅이라는 단어 오랜만에 들어봤어. 주유소 얘기하시니. 만땅. 만땅크라고 그러지. 주유소 가면. 자 이렇게 해서 재앙이란 드라마에 대해서 이게 뭐 결론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해석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근데 시즌 2가 무조건 나와야지 그거는. 개인적인 주관적인 해석밖에 할 수 없는 형식의 드라마여서 그냥 셋이서 본 거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시즌 2가 나오면 재밌을래나? 그거는 난 잘 모르겠다. 나는 이제 그런 놈이 있잖아. 그거에 정반대되는 놈이 등장하는 거지.
아니 근데 형식을 이렇게 끌고 갔기 때문에 시즌 2에서 얘가 왜 이렇게 됐나 뭐 이런 거 나오면은 홀딱 깰 것 같아. 나는 살짝 인간이냐 아니냐 헷갈릴 정도로 묘사하고 끝난 게 오히려 나은 것 같거든. 일본이 잘하는 게 그런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뭐 드라마도 그렇고 요렇게 끝내놓고 뒷얘기를 영화판으로 보여주는 거죠. 뭐 스페셜 판 한 판짜리 이렇게. 뭐 그러면 뭐 궁금하니까 보겠지. 근데 재미는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그 매력이 확 사라질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요걸 요 상태로 놔두는 게 제일 현 시점에서는 제일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더는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그냥 저승사자를 하죠. 그렇지 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저승사자 개념도 있고 해학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총알탄 사나이 아닌가. 거의 행보가 총알탄 사나이 아니야. 뭔가 거의 김전일이지. 지나가는 데마다 다 죽잖아. 의도치 않게 사람 죽어나가는 거 뭐 총알탄 사나이밖에 더 있나. 근데 얘가 중간중간에 다리 절다가 똑바로 가고 하는 거 보면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참, 진짜. 아무튼 뭐 많아요. 이것저것 장치가 많아서 굉장히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스타일의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각본하고 감독을 5월이라는 그 팀에서 2명으로 구성된 그 팀에서 한다고 하는데 아마 뭐 외국 뭐 이런 영화제 같은 데도 단편으로는 가끔씩 나갔었나 봐요. 그래서 한번 그 사람들이 뭐 또 어떤 거 만들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감성적으로는 일본 드라마 같긴 한데 스타일적으로는 기존의 일본 드라마하고는 많이 달라서 뭐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장르 애매한 꿉꿉한 찝찝한 이런 느낌 드는 그래서 내가 김 박사한테 롱레그스 느낌 날 거라고 했던 이유가 그거기도 한데 뭐 좀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중에라도 뭐 어디 올라오게 되면 한번 보시라 뭐 그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 박사 그 개인적으로 핫스팟이 나은 것 같아요. 이 재앙이 나은 것 같습니다. 그 굳이 둘 중에 어떤 걸 더 선호하냐 그러면 저는 재앙 같은 걸 더 선호하긴 하는데. 역시 사람 죽어 나가는 거를 좋아하시는 그렇죠. 근데 핫스팟도 장난 아니더라고. 정말 미치게 웃었어요. 보다가. 뭐가 이렇게 터졌어? 그러니까 그 외계인이 저는 1화는 좀 참아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견뎌야 이제 2화부터 재밌을 거다. 근데 전 1화부터 정말 미쳐버리는 줄 1화에 알았거든요. 뭐가 터졌어? 그 주의 줬던 거 계속 막 반복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러려고 나한테 뭐 부탁하는 거지 했는데 뭐 그 여자가 그게 아니고 뭐 이래요 해요. 해서 그래? 그럼 해줄게 하다가 좀 생각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 그래서 그러는 거지 막 이러는. 그 인간의 적나라함을 다 보여준다니까 그 드라마가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치졸해 보일 정도로 그 캐릭터가 그 과자 가지고 신랑이 할 때도 엄청 터진다니까. 그렇죠. 이거 늙은이 과자인데 나 때문에 샀지 뭐 이렇게 아니라고 전부 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먹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꼭 지가 그거 가져가요. 아니요. 먹을 게 없어. 벌써 그 과자만 빼고 다 먹었어 벌써. 아니야 하나 뭐 가기 전에 들고 가라 그러면 꼭 지가 늙은이 과자 들고 가요. 그 중간에 먹잖아 그거. 그래서 제가 아직 다는 못 봤는데 이제 뒤쪽 가면 약간 좀 커지는 얘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바뀔지. 이거는 가면 갈수록 끝내줘 진짜. 다 연결됩니다. 진짜. 그리고 앞에 거 까먹기 전에 얼른 마무리하는 게 좋을 거야. 예. 계속 뭐 복선이 연결된다고 하시니까. 아우 장난 아니야. 심지어 엄청 짠해지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도 한번 빵 터트린다니까. 와 진짜. 진짜 거기서 울컥해. 그랬구나 이랬는데 진짜 빵 터져 거기. 아니야? 막 이런 얘기 때문에. 자, 오늘 엄청 길게 얘기했네. 큰일 났다. 나 편집 어떻게 하냐? 얘기도 약간 줄거리 소개를 좀 두서없이 한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아니 뭐 깔끔하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야 이게. 진짜 이게 좀 애매한 드라마 가지고. 자, 뭐 아무튼 그렇고요. 오늘 뭐 일드 이야기 한번 했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꼭 보십시오. 재앙이라는 드라마고요. 재밌습니다. 브러시업 라이프 꼭 한번 합시다 그건 진짜. 그것도 한번 하는 걸로 하고. 근데 김 박사 타입은 아닐 것 같아서. 근데 그것도 저 진짜 보면서 곱씹을수록 나중에 슬프더라고 좀. 자, 그럼 뭐 다음에 얘기하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我數啲識得啲朋友，多數都係猛人，你都唔例外。唔怪得你以前咁粗魯。
原來你係差佬，你好嘢。我第一眼就睇出你唔係假嘢，我識英雄，懂英雄。我師傅話最乞人憎嘅就係鬼頭仔，好彩我一向都唔聽師傅話啫。嗱，阿師，你着軍裝好有型啊，我中意啊。我聽日就去投下警察，行啦。